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두상팔상 정체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은 단전호흡과 관찰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단전호흡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쭉 해봤는데, 단전호흡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은 많아도 관찰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찰력이라는 것은 연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관하는 겁니다. 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을 해서 집중력을 높이게 되면은 이 관찰력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커지는 거죠, 관찰력이. 그런데 우리가 관찰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해서 육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반 무술에서는 이제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 또 어떤 사람은 오감이라고도 합니다. 오감. 그런데 문제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판단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또 피부로 느끼고, 맛도 보고, 이 분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걸 키워나가느냐? 바로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을 키우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무아의 경지에 빠지게 됩니다. 무아의 경지라는 것은 잡념이 없는 거죠. 나도 다 있고, 그야말로 잡념이 없는 그런 세계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아주 극도로 발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능력이. 그런데 이런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단전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관찰력을 키우는가? 무조건 앉아서 호흡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무술에서 관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기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즉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하는 것이죠.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뒤 좌우 상하 이 전체를 관하면서 한쪽 특정 지역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또 한 부분만 집중하면서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을 또 훈련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줌이라고 그러겠죠. 줌, 플러스 줌, 마이너스 줌. 이것을 하게 되면은 단전호흡이 끝나고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자신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습니다. 즉 시간적인 것은 무술에도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무술도. 과거라는 것은 이 시간은 무술에서는 삼선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수로 나눕니다. 즉 동작이 나오기 전, 동작이 나올 때, 동작이 나온 다음,
이것을 삼선법이라고 무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이 관찰력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시간적인 관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전, 그 다음에 공격 중, 또 공격한 다음을 확연하게 구별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력을 높여야지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적인 이야기고 공간적인 이야기는 또 다른 것입니다. 공간적인 것은 무술에서는 이걸 또 이 시간에 관한 것은 삼선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공간에 대한 건 또 삼살법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살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찰력을 수련을 합니다. 단전호흡을 통해서. 즉 이 단전호흡은 앉아서 하는 단전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서 하는 단전호흡은 관찰력을 키우는 그런 단전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무술을 하는 사람이 무술만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잔인해지고 남을 살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술을 하기 이전에 자기의 인격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장에 가게 되면 반드시 삼례라는 걸 합니다. 삼례. 이 무술에서는 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삼례라는 것은 바로 도장에 가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그 다음에 관장님이나 사범님이나 선배님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같이 운동하는 수련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을 삼례라고 합니다. 삼례. 이 삼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을 때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됨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삼례를. 그래서 이 삼례를 도장에서는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선발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제자가 되지도 않았고 또 쉽게 제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력을 키울 때 10가지 수련을 합니다. 10가지 수련. 그 10가지 수련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물은 반드시 모양이 있게 됩니다. 모양. 그걸 상이라고 그러죠. 상. 그 모양을 보는 것을 첫 번째 수련에서 첫 번째 관문으로 봅니다. 모양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걸. 그러니까 모양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본 다음에는 그 모양의 성질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성질을. 어떤 물건이든지 모양을 갖추고 있고 어떤 물건이든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두 번째 정신수련을 통해서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질을 또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모양도 있고 특성도 있지만 그 물체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이 본질을 또 파악해내는 것에 대한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물체의 작용력, 그 물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체가 다섯 번째로 그 물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또 파악을 합니다. 그 물체가 오늘은 이 다섯 가지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물을 보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 그 판단을 하게 되는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에다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든지 또 따로 뭐 학원에 가서 받든지 아니면 가족 어른들한테 받든지 하여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받은 교육을 근거로 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처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무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중에서 오늘 5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떤 거든지 모양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모양을. 그러나 이 배움이 없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모양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좋다 나쁘다를 먼저 생각합니다. 좋다 나쁘다. 그 다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다 하면 가지려고 들고 나쁘다 하면 피하거나 버리려고 들겠죠.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품질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품질이. 그러니까 그 물건이 좋은 물건임에도 예를 들면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이 세상은 너무 많습니다. 요즘 특히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예쁘다 하면은 그 여자가 전직 뭐 창녀가 됐든 뭐가 됐든 술집을 다니고 있든 신경 안 씁니다. 이쁘다 하면은 바로 취하려고 드는 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자가 예쁘다 하더라도 그럼 이 여자가 누구 딸일까? 어디서 자랐을까? 무엇을 했을까? 어디서 학교를 다녔을까? 이 여자 성격은 어떨까? 이런 거를 다 따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은 나를 싫어할까? 이런 것도 다 따집니다. 이런 것이 인격이 높고 사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물을 보는 기준을 10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자기 바깥에 그러니까 나 이외의 대상을 볼 때는 모양을 먼저 봐야 됩니다. 모양.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체의 성질을 봐야 됩니다. 성질. 특성이죠,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실제로 해나가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물을 놓고 훈련을 하고 특히 이런 교육은 요즘 그 특수부대 훈련할 때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수부대 훈련할 때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뭐 007 시리즈를 봤을 때 그 주인공이 얼마나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지 아실 겁니다.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훈련을 옛날에 했던 것입니다. 즉 물건을 놓고 물건의 모양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성질을 또 파악을 하고 또 그 물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물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물건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전체를 보게 되고 또 전체를 보면서 한 부분을 알게 되고 부분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부분만 보면서 전체를 다 파악하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은 단계로 발전이 돼 나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삼설법, 삼선법도 있고 뭐 사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별로 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단전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 호흡을 하면 기가 어떻다, 호흡을 하면 호흡은 어떻다, 뭐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전부 다죠 사실은. 그러나 호흡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호흡일 뿐입니다. 그 호흡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취해서 그 우리 몸의 구조 특성상 이 뇌의 압력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말하는 관찰력을 높여감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빨을 빼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과에 가셔서 물론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 다음에 의사가 무슨 주의사항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돼가지고 다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치과 가서 이빨을 뽑게 되면 의사가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빨을 뽑으면 출혈이 됩니다. 출혈이. 그런데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에. 즉 단전 호흡이 되는 것이죠. 자세가 똑바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혈액 순환이 촉진돼서 출혈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무거운 것을 든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힘. 바로 지금 앉아서 하는 호흡 말고 서서 하는 호흡의 기본 원리가 이것입니다. 힘을 주는 거. 그 힘을 주어서 더 강력하게 뇌에 자극을 줘서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는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호르몬을 다 만들어서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 특별한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것이 이제 서서 하는 단전호흡의 또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우리가 단전호흡이란 말을 많이 듣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전호흡은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늘상 하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정리를 해가지고 똑바로 된 자세, 그 자세로 호흡을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하게 되면은 이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에 의해서 이미 뇌하고 단전과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그 아주 최적의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되겠죠. 여러 신경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지 무슨 뭐 기를 그런 우리가 말하는 기는 아주 다양한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황당무계한 그런 기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오늘은 단전호흡을 통해서 관찰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것을 제가 또 10가지 중에서 5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제대로 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단전호흡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칠까. 제대로 된 단전호흡을 수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